안녕하십니까, 이순임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미국은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11월 3일에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는데 이 미국 대선이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매우 혼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같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매우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방송했던 내용, 미중 관계, 또 중국 공산당의 암약, 또 미국 사회에 공산당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미국도 이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매우 광범위하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중국 공산당의 치밀한 계획과 또한 조용한 실행을 통해서 한국처럼 이 좌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서 이미 1960년대부터 지난 이제 올해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년간 좌파 이념 확산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좌파들의 중국의 어떤 연합체를 만들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금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중국과 어떤 사업을 연결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그 좌파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거의 뭐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교육계 대표 기관인 그야말로 대입고사 주관사 그 칼리지 보드라는 곳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습니다. 이 칼리지 보드에서 중국 공산당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 내용까지 공산당과 협의했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좌파들의 그 금전 이런 거에 이런 걸로 해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념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릴 때에 좌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그 이념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것을 노리고 계속 미국 교육계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좌파 교육은 아동학대다. 아동들에게 그 좌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선생들이 좌파가 된 그 선생들이 미국에서 아동들에게 좌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립학교는 역사 왜곡과 증오를 조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확산은 기필코 막겠다. 또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기필코 막겠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여지껏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그 전 대통령들은 이렇게 공산주의의 이런 이런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 중국 공산당의 이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고 절대로 그 공산당들에게 이렇게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좌파 교육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미국 건국을 1776년이 아니라 1619년이라고 또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1776년은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던 해입니다. 1776년 7월 4일이 미국 건국 기념일입니다. 근데 1619년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미국의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최초로 들어왔던 해가 1619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좌파들은 그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1619년을 미국의 건국 기념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이라고 하는데, 건국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좌파들은 뭐 1910년이라느니 뭐니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정말. 또한 미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 또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으면서 미국을 굉장히 증오하도록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교조에서 전교조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방법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뭐 귀태라는 등, 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라는 등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좌파, 이 중국 공산당들이 움직이는 그 어떤 시스템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수법은 진짜 똑같은 단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은 나치의 그 선동가 괴벨스가 한 말입니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좌파들은 이 말을 믿고 줄기차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 대선이 끝나자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서 지금 또 굉장히 말을 많이 꾸며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 실패하자 멜라니아가 이혼을 요구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부부간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쇼위언도 부부다, 이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등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지금 이 좌파들은, 미국의 좌파들이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한국의 좌파들하고 똑같은 수법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방법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 거짓말과 똑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설했다, 머리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누구와 호텔에 들어갔다, 이런 별별 거짓말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과 똑같이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선진적인 나라 미국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좌파들, 중국 공산당과 좌파들은 미국을 단지 공산화 시켜야 할 하나의 국가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관여한 완벽한 부정선거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지금 미국의 선거 결과가 또 이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대놓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 9시 뉴스에서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럴까요? 그게 진실일까요? 바이든이 정말 승리를 했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절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수사 결과 부정선거로 결론나면 어쩌려고 저렇게 한국의 언론들, 또 미국의 언론들이 저렇게 떠들어대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재임 기간 한 2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때에 그것을 밝혀낸다면 이 언론들 그때 가서는 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치 맥코넬 미국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원내대표는 11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혐의를 조사하고 또 법적인 선택을 내릴 권한을 100% 가지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맥코넬
대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 정당하며 미국은 여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9일 여러 연방 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추적을 허가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날 자체 입수한 2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근거로 해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그 당선인 확정 전까지 상당한 혐의가 있는 투표 및 표 집계 부정에 관해 조사를 허가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아직 대선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식화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 진영은 미국 연방행정청에 정권 인수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공식화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미 연방정부의 행정 업무 관할 기관인 연방행정청은 이제 미 대선 결과가 나오면 정권 인수팀 구성을 위해서 70억 원 가량의 자금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측에서 요구한 정권 인수팀 구성 협조를 이 기관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법적인 절차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CIA와 국가정보국 NDI 에서는 바이든에게 국가 안보와 관계된 111 극비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CIA 등의 극비 보고란 이제 중국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 또 대만 문제, 이란 문제 등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은 지금 바이든 후보에게 이 극비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아직 대통령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한 미국 국무성은 바이든에게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 협조 등도 지금 주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외국의 정상들은 이런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와 통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국무성은 바이든에게 이런 업무를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바이든은 대통령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성 산하, 국무성 산하에 있는 국제개발처에서도 대선 당선이 확정되지 않은 바이든에게는 아직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동안 미국 대선이 지금 끝나고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대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한편에서 저는 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공산당의 활약, 공산당의 개입, 공산당의 진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어쨌든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윤곽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바이든은 자기가 당선이 됐다고 그렇게 발표까지 했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그런 결과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제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보면 한국에서 이루어진 4.15 부정선거와 너무 흡사한 일들이 너무 많고,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증거들이 엄청 많고, 그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곳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라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고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공식적인 어떤 그 행정기관이라든가 뭐 그런 기관에서는 지금 어떻게 바이든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며칠간은 지금 방송을 좀 못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제 이수님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님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